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와, 산타페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디자인 미쳤는데? 잠깐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랜드로버... 비슷할 수 있지, 비슷할 수 있지. 새롭게 공개된 산타페 풀체인지 디자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인터넷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산타페의 경쟁 상대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 하면 현대에서 정말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죠.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판매량이 꽤 높아요. 3년 전에 이미 누적 글로벌 판매량 500만 대를 돌파를 했고요. 지금쯤에는 아마 훨씬 더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산타페가 산타페 TM에서 페이스리프트 한번 하더니 디자인이 뭐 탐켄치냐, 뭐 매기를 닮았던 소나타와 함께 물고기 에디션이냐,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산타페 5세대 환골 탈태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MX5라는 코드명도 부여받았습니다. 잠깐만, 근데 MX5는 미아타 아니야? 농담이고요. 정말 멋있어진 산타페 5세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네모네모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디자인은 몰고 도는 것 같습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만 하더라도 뭐 나팔바지, 나팔바지라고 하면 좀 올드한가? 부츠컷 이런 디자인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스키니진으로 왔다가 다시 요즘 부츠컷 디자인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갤로퍼, 테라칸 이런 차들 어떻게 생겼었어요? 각지고 다부지고 막 범퍼 앞에 범퍼 가드 막 쇠파이프 같은 걸로 딱 돼 있고 네모네모하게 생겼었잖아요. 그런 디자인으로 다시 회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은 네모네모한 디자인이 SUV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죠. 벤츠의 G클래스, 뭐 랜드로버, 토레스 이런 차량들이 인기 있잖아요. 그런 디자인 트렌드에 맞춰서 산타페도 네모네모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잘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좀 크게 보면요, 일단 전면부를 간단히 한번 보면 현대의 H자를 디자인 요소로 정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DRL 부분에도 H자, 그리고 범퍼 쪽에도 보면 H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단부 범퍼는 H자를 만들기 위해서 위쪽에 액티브 에어플랩을 블랙 하이글로시로 사용을 했습니다. 뭐 액티브 에어플랩이라고 하면 엔진을 식혀야 될 때는 액티브 에어플랩을 열어서 식히고, 엔진에 열을 올려야 될 때는 액티브 에어플랩을 닫아서 엔진 열을 빠르게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직선을 많이 사용해서 각지고 다부진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전면부는 누가 뭐라 할 거 없이 정말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죠. 한 가지 살짝 아쉬워 보이는 건 이거 그릴 현대 패밀리룩으로 가져가실 생각인 건가요? 그럴 생각이었으면 스타리아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그랜저, 산타페 이런 차량부터 시작해서 뭐 소나타 이런 순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스타리아, 스타렉스 이런 식으로 갔어야죠. 순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면부 범퍼에는 하반기 출시임에도 불구하고 HDP, 그러니까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 3단계 자율주행은 염두에 두고 출시한 것 같진 않습니다. 앞범퍼에 이렇게 빈자리가 따로 없어요. 하긴 이거는 뭐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제네시스 G90에도 하반기가 돼서야 겨우겨우 출시되는 거니까 산타페에 넣기에는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죠. 측면을 한번 보면요, 얼마나 큰지 확 체감이 됩니다. 원래도 전장이 4800mm 정도로 굉장히 긴 차였지만 훨씬 더 커졌다고 하니까 내부 공간이 기존보다 더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진 보고 있으면 말이에요, 차 한 대가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랜드로버를 정말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디펜더를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아. 여기 사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닮았는데?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은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도어 하단부에 두껍게 자리 잡고 있는 클래딩이라든지, 그리고 산타페는 각진 휠하우스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디펜저는 좀 더 둥글둥글한 휠하우스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디펜더는 지붕이 이렇게 일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뻗어 있다면 산타페는 위에서부터 끝으로 갈수록 점점 내려오는 듯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묘하게 닮았어. 실제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진상으로 봐서는 진짜 살짝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팝업식 도어 캐치를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일반적인 도어 캐치를 사용한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전면부에서도 그랬지만 측면부에서도 똑같이 곡선보다는 직선을 많이 사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놀라운 부분인데 무려 21인치 휠을 사용했습니다. 와, 제네시스 GV급도 아닌데 21인치 휠을 사용을 했다고? 팰리세이드도 옵션을 가득가득 넣어서 블랙 에디션이라는 걸 채택해서도 20인치 휠이에요. 아니, 팰리세이드보다 급이 낮은데 휠은 팰리세이드보다 한 급 위야?
이거 하극상이잖아. 역차별을 했어, 역차별을. 이렇게까지 해서 정말 판매량을 잘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기대도 되고요. 휠 모양을 보면 마차살처럼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서 휠 모양은 진짜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천장에도 보면은 기본적인 썬루프가 아니라 파노라마식 썬루프를 탑재를 해놨어요. 앞쪽에는 열리고 뒤쪽에는 그냥 글라스 루프를 사용을 했죠. 이것도 보기 참 괜찮고요. 후면부를 보면요. 잠깐만, 이거 산타페 맞나? 일단 리어램프가 굉장히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예전에 갤로퍼, 무쏘, 로디우스 이런 차량들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현행의 SUV들보다 리어램프가 훨씬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죠. 이런 예전 차량들의 디자인을 오마주하려는 듯한 그런 디자인은 알겠는데 걔네들은 최소한 헤드램프의 위치와 리어램프를 쭉 그으면 같은 선상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산타페 모습 어때요? 헤드램프와 리어램프의 위치가 헤드램프가 더 위에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색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보면 어때요? 리어램프를 얇고 길게 선명한 LED로 뽑으려고 하는데 산타페는 이에 역행해서 반대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두껍고 넓은 리어램프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더 옛날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타페 스펠링 이거 산타 띄고 페 굳이 뗐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현대 엠블럼도 요 산타페 레터링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빼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빼보면요, 오히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리어램프 아래쪽으로 방향지시등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방향지시등이 리어램프랑 같이 있으면 트렁크를 열었을 때 비상등이 안 보이는 거 아는데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될까?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다가 후진등은 더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요. 산타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다간, 선가드, K캅스 이런 로봇 얼굴 같은 걸 보고 있는 느낌이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거 무슨 석탑이냐? 1층, 2층, 3층, 4층으로 나눠서 디자인했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산타페 뒷모습 앞면, 측면 정말 잘했는데 뒷모습에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로 넘어와서 살짝 보면요, 그랜저와 같은 핸들에 컬럼식 기어 시프터를 적용했고요. 디스플레이도 그랜저와 비슷하게 이렇게 길게 12.3인치 두 개를 넣어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H자로 구성이 돼 있고요. 심지어 공조기도 H자 모양으로 돼 있어. 디자이너분들이 H를 정말 곳곳에 잘 숨겨놓은 것 같아요. 이번 산타페에서는 수납 공간도 훨씬 다양하게 고루고루 분포가 돼 있는데요. 일단 조수석 쪽 대시보드에 공간이 하나 있고요. 여기 버튼 누르면 열리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글로브 박스 위쪽에 조그마한 공간, 핸드폰을 잠깐 놓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브 박스가 있고, 그리고 센터 콘솔 하단부에도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도어 부분에도 페트병 같은 걸 널찍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요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드디어 무선 충전기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좋긴 한데 이거 약간 디자인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현대차 아이오닉 6를 운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요 자리에 눕혀져 있는 무선 충전기, 운전하다가 보면은 좌회전, 우회전, 유턴 이렇게 급격하게 트는 부분에서 핸드폰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무선 충전이 안 돼요. 내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분명 충전이 다 돼 있을 줄 알고 핸드폰을 딱 들었는데 그대로야.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이 문제를 굉장히 잘 해결한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무선 충전기 두 개를 이렇게 기울여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내에 가죽을 많이 사용하긴 했는데 우드 트림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주 타겟층이 4, 50대니까 이해는 해요. 저는 가죽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요거는 실제로 나와서 요 재질을 한번 만져보면서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2열, 3열을 한번 보면요, 굉장히 넓어서 캠핑이나 차박에 적절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나 2열, 3열 같은 경우에는 풀 플랫이 잘 되는 거, 저거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여기도 사진에서 보니까 책상을 놓고 이 안에서 뭔가 앉아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아래쪽에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차량들은 2열이 풀 플랫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타페가 요즘에서야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지만 왕년에는 그랜저를 누르고 전체 판매량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관심이 많은 차량이라서 그런지 각종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정말 핫합니다. 댓글 몇 개만 좀 살펴보면요, 신형 산타페 한솥 에디션. 어우, 이분 좀 치시는데? 근데 한솥 로고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 한솥에서 내용 증명 같은 거 보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 멋진데 디스커버리 느낌이 난다, 삼각대 메기타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멋지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모하비, 디스커버리, 레인지로버를 짬뽕해서 만들었다, 뒷모습 진짜 어색하다 등등 대체로는 예쁘지만 뒷모습이 살짝 어색해서 실제로 봐야 알 수 있겠다, 이런 반응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체로 호감 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욕을 많이 하면 잘 팔린다. 근데 좋은 얘기가 많은 걸 봐서는 안 팔리나? 산타페가 정말 잘 나오긴 했지만 지금 중형 SUV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심한 세그먼트 중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경쟁 상대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SUV 기아 소렌토가 있죠. 곧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차 예상도 맛집 가차님의 예상도를 한번 보면요, 오 멋있는데? 지금도 상당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지만 신형 소렌토는 정말 날렵하게 잘 나왔습니다. 후면부도 원래도 예뻤지만 약간의 변화를 줘서 훨씬 더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정말 막강한 상대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산타페가 과연 이길 수 있는지 기대가 되는 모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아마 산타페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차량인데 바로 수입차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에? 갑자기 무슨 테슬라요?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테슬라에서 모델 Y 리어휠 드라이브 모델에 대란이 있었잖아요. 모델 Y 리어휠 드라이브의 가격이 얼마에 책정이 됐어요? 5,699만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책정해서 나왔습니다. 실구매금까지 계산을 해보면 대략 4천만원 후반 정도면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랜저가 풀 체인지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모델의 가격이 500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산타페의 가격이 정확하게 가격표가 나오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기존에 있던 산타페의 가격이 3,200만원에 시작해요. 시작 가격이 3,700. 그러면 중간 정도 트림에서 옵션을 대략 필요한 뭐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선루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으면 4천만원 초중반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취등록세 7%에 요즘은 개소세도 다시 5%로 올라갔죠. 그러다 보면 산타페의 가격이 4천만원 중반까지 올라가요. 4천만원 중반 산타페에 4천만원 후반 테슬라 모델 Y? 아니 이거 그러면은 무조건 테슬라 모델 Y 아닌가?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봐도 그래요. 테슬라 모델 Y랑 잠깐 비교를 해보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를 사용을 하죠. 테슬라 모델 Y는 전기차입니다. 훨씬 저렴한 전기를 써요. 그리고 출력도 훨씬 좋습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는 2.5리터 가솔린 터보가 281마력을 내지만 모델 Y 같은 경우에 모터 하나만 가지고서도 거의 300마력 가까운 출력을 내요. 그리고 반자율 주행도 산타페 같은 경우는 HDA2가 들어가지만 모델 Y는 오토파일럿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 산타페가 좀 우위라고 하는 거는 주행 가는 거리죠. 산타페 같은 경우는 그냥 주유하고 나면은 얼마든지 계속해서 갈 수 있다. 하지만 모델 Y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풀 충전을 하면 350km 정도를 간다. 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산타페 두 번째 경쟁 상대 너무 쟁쟁한데 세 번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쉐보레 블레이저 EV예요. 여기서 약간 생뚱맞게 갑자기 웬 쉐보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쉐보레 블레이저 EV가 내년쯤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블레이저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 팔고 있는 중형 SUV입니다. 이 중형 SUV를 전기차로 만들어낸 게 바로 블레이저 EV예요. 차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 멋있는데? 오, 실내도 완전 멋있어요. 엄청 큰 대형 디스플레이에 들어갔고 실내 공간도 엄청 크고 주행거리도 나와 있어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397km. 테슬라보다 한 50km 더 높잖아. 근데 가격이 얼마길래 산타페의 경쟁 상대로 지목이 되냐? 가장 낮은 트림의 경우에 45,0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해요. 45,000달러면 지금 환율로 5,679만원.
잠깐만, 보조금 100%잖아. 이 정도면은 4천만 원 후반에 살 수 있는 중형 SUV 전기차예요. 와, 산타페 경쟁 차종들 너무 매력 있는 차들이 많은데? 원래 예전엔 어땠어요? 내연기관 차량들의 경쟁자는 내연기관 차였잖아요. 내연기관이 가격이 낮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내연기관 차량들의 가격이 점점 올라오고 전기차들의 가격이 점점 내려오다 보니까 이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경쟁 차종들로 지목이 되기 시작했어요. 와, 이거 진짜 재밌는데? 앞으로 어떤 차들이 나오든지 내연기관하고 전기차가 경쟁으로 붙으면서 하루빨리 더 재미있는 자동차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형 산타페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디자인은 대체적으로 잘 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경쟁 상대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호평을 받고 있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산타페보다 좋다 보니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신형 산타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